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 2020년 연내에는 단종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부 기사들 중에서는 3월 27일경 이미 단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4월 11일 기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단종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단종되고 전기차는 그대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수용 생산은 끝이 나지만 해외 수출용 차량은 그대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첫 가솔린 하이브리드 첫걸음이었던 아이오닉이 단종되는 것은 그다지 황당한 뉴스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수 판매량 때문입니다. 현대차에게 아이오닉이 있다면 기아차에겐 니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 간의 판매 실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니로는 특히 SUV라는 특성을 내세우면서 출시와 동시에 아이오닉의 신차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충분했죠. 2016년 하이브리드 모델 전체를 보더라도 니로는 독보적인 판매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과는 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니로의 외관은 도드라지는 헤드램프 때문에 망둥어를 닮았다고 하여 혹평을 받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SUV 하이브리드의 실용성과 더불어 상품성이 좋다는 평이 전해지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이오닉은 전기차 모델보다도 낮은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씩 그 존재감이 잊혀지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아이오닉이 3,851대, 니로가 17,486대를 판매하며 약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더 이상 국내에서의 생산을 이어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2016년 1월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3년 뒤인 2019년 1월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 그리고 1년 뒤에 단종이 되는 것은 풀체인지 주기인 6년보다 2년이나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또한 있었던 것이 아반떼 7세대 CN7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오닉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같은 체급으로 분류되는 아반떼를 두고 별도의 모델을 브랜드화하면서까지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당시 현대자동차로서는 아반떼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어서 출시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프리우스 대비 후발주자인 만큼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글로벌 이미지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반떼의 외장 디자인과 시스템을 가져오게 되면 22.4라는 최상의 연비를 뽑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오닉이 연비가 더 낮은 니로보다도 판매 실적이 낮고 빠른 단종 수순을 밟긴 했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극강의 연비와 효율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이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오닉은 최상의 연비라는 설계 우선 컨셉을 위해 니로에 비해 많은 단점을 가지게 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비가 2.9km/L나 더 낮은 니로를 선택하게 만들기도 했죠. 먼저 최상의 연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 계수가 낮아야 합니다. 그런 만큼 루프라인이 패스트백 세단의 형태와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전고가 낮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과 니로의 전고는 1450대 154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공기저항계수 0.24대 0.29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고, 이것은 곧 연비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오닉은 15인치, 니로는 16인치 휠이 최저 사이즈라는 것 또한 연비에 우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은 2열백 폴딩과 패스트백 형태의 트렁크를 이용해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물론 아이오닉이 전장이 긴 만큼 트렁크 용량은 니로보다 더 높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C필러의 각도 때문에 러기지 스키링 위쪽까지의 공간 활용도는 니로보다 좋지 못했으며, 리어램프 사이에 있는 유리 또한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활용 면에서 니로보다 특별히 우위에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의 경우 니로와 동일하게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를 사용했지만 전기차 모델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경우 센터 패널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코나와 니로와는 형상이 다르며 용량과 주행거리도 아이오닉 전기차가 38.3kWh에 271km, 니로 전기차가 64kWh에 385km로 주행거리가 100km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이오닉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오닉은 내수시장 단종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단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를 통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유럽의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오닉 차량은 단종되더라도 아이오닉이 갖고 있는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이 브랜드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컨셉트 모델 45의 정식 명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오닉 단종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향후 어떤 형태로 아이오닉 브랜드가 다시금 사용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